미디어계의 속살을 뒤집어보는 시간입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지 않잖아요. 안 반갑죠. 예, 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24일 여러분이 방송 듣고 계시는 날로부터 하루 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왜 녹음합니까? 제가 예, 내일 하루 그러니까 방송 듣고 계신 금요일 25일 금요일 휴가를 냈습니다. 왜 휴가를 냅니까? 일단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심신이 지금 음. 너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4월 16일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면 때문이죠. 예. 어떻게 그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아니 뭐 그냥 정신 없었죠. 네. 정말 정신이 없었고 또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모든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또 현지 진도에서 취재를 한 또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의 뭐 여러 명이죠. 뭐 김유리 기자, 예. 정상근 기자는 이제 내려갈 예정이고 김병철 기자, 강성원 기자, 뭐 조윤호 기자 많죠. 근데 그 기자들도 한번 갔다 온 이후에 약간 트라우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지에서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라든가 예. 또 유족분들 예. 뭐 이런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조금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기자들도 굉장히 좀 심신이 피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찰의 TV조선 채널A, 뭐 YTN, 뉴스Y, KBS, MBC, SBS 기자라고 표차를 붙이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똑같은 놈인 줄 알고 네, 기자라는 이유로 박대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뭐 우리 피해자 가족들 이분들 입장에 서서 보도하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저희 국민TV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하지만 어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사실 구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그럼요. 민망한 그런 얘기도 상황이죠. 못할 상황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막 가서 모진 그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무엇보다도 또 이게 사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배려, 양식이 있는 기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절규 어린 그런 비탄에 빠져 있는 이런 마음들 이걸 지켜보고 이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갔다 오면은 다 트라우마에 젖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편집하고 데스킹하고 지쳐가지고 4월 25일에는 휴가를 내야 되겠다. 사실 뭐 저도 휴가를 냈지만 예. 갔다 온 기자들도 계속 쉬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해왔거든요. 예. 내일 그러니까 25일 금요일 날 미디어오늘 기자 국장을 포함해서 예.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좀 휴가를 좀 씁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장이라든가 다른 기자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미디어오늘도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기자들이 하루 정도 좀 쉴 필요가 있고요. 예. 저도 사실 저는 뭐 현지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국장이 아니었다면 내려갔겠죠. 근데 그 기자들이 보내오는 기사, 사진, 정보 보고 여러 가지 상황 보고 이런 걸 제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성향에 그러니까 남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하는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어느 특정 언론사라고 제가 거명하진 않겠지만 뭐 이를테면은 뭐 시신이 뒤엉 기체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해놓고도 반성 전혀 안 하는 이런 인간들, 네. 이런 부류의 인간들로 풀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취재하게 했으면 좋겠어. 욕도 얻어먹을 만큼 얻어먹고 그리고 그 멘탈이 강하니까 취재하게 하고 뭐 그 사람들 그 현장 누비고 다녀도 뭐 일말에 뭐 트라우마 이런 게 안 생길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한국 보수 진영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많지만 예.
적어도 기본적인 선은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선이 음.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일단 회의가 들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 건으로 미디어계의 판도 변화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아.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예. 제가 오늘 여러 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그 통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 한국의 대표적 우파 성향의 사람들이고요. 예.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예. 상당히 기득권층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론계 쪽 사람들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예. 종편사들, 예. JTBC를 제외한 종편사들, 그리고 KBS, MBC, 심지어 SBS, YTN 뭐 이런 방송사들을 거론을 하면서 예. 역겨워서 도저히 못 보겠다.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저 방송들은 이제 제대로 보시는구만. 네. 이제 드디어. 그분들이 보기에도 예.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음. 또 그분들이 나름 기득권층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근데 그 정보와 예. 방송 보도가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맞아떨어지는 그 방송 내용이 대부분 JTBC, 네. 또 인터넷에서는 뉴스타파, 국민TV, 예.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뭐 미디어온으로 포함한 인터넷 매체들, 일부 인터넷 매체들 예. 이런 정도니까 예. 그분들이 예언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예. 세월호가 예. 전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지만 예. 이번 사건이 반드시 한국 미디어의 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는 뭐 나름 격려가 됐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번 사건은 너무 차라리 판도 변화 없이 그냥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살아서 다 돌아올 수만 있다면 판도 변화 없어도 좋겠어. 없어도 좋겠습니다. 그냥 걔네들이 천년만년 그냥 자기네들 왕국 세워도 좋겠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걔네들이 살아만 돌아온다면 말이죠. 예. 사실은 그 제가 오늘 예. 정말 이 기사를 보고 편집을 하면서 네. 정말 제가 미디어오늘 기자하면서 기자로서의 자괴감을 느낀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은 정말 좀 근본적인 그런 회의감 이런 걸 좀 던져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직을 오늘 고민하게 만드는. 아니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고 있고 예. 또 하나가 오늘 여러 매체에서 또 기사화가 되긴 했지만 예.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직업병에 걸린 기자분들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단원고에 다니는 학생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고등학생 눈에도 이 한국의 언론이 병들었다는 거. 더더군다나 들켰습니다. 예. 그 가장 가슴 아팠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편지를 쓴 학생이 예. 기자를 꿈꾸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으로 접겠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대한민국의 기자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하는 모든 언론인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기자질을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주변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예. 솔직히 좀 말리거든요. 예. 그렇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자라는 직업은 아름답지도 않고 혹시 영화라든가 예. 이런 드라마라든가 방송에서 뭐 기자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버려라. 예. 그거와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쉽게 얘기해야지. 네가 쓴다고 그게 기사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 네. 심지어 네가 쓴 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나온다. 병든 기자의 그런 전형이 돼서 지탄받는다. 넌 그때 그렇습니다. 고민하게 된다. 네. 월급이냐 아니면은 내 양심이냐. 넌 결국 월급을 택할 것이다. 너 그래도 기자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그 기자를 꿈꾼다는 친구에게 정확한 그런 업계의 그 상황 설명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굳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예.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기자들의 속성과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런
직업군인지를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아마 정확하게 아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그게 더 두렵고요. 제가 과연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저는 어떤 매체의 기자입니다. 직업이 기자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과연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 오늘 세월호 관련한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요. 광고 듣고 와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녹음입니다. 전날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4월 24일 저녁 6시 때 녹음하고 있거든요. 방송은 4월 25일 저녁 7시 때에 나갈 예정이고 말이죠.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냥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광고를 내면서 느낀 건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은 생방송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저희 생방송합니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나. 네. 그럴 일이 전혀 없지. 자기 아버지도 결국 죽을 때까지 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온갖 국가기관 총동원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하든 대통령 자리인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의 늑장 대응, 초동 대처 미흡,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진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아니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정부 공무원과 그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이 별개인가요? 왜 자꾸 제3자 화법을 쓰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실종자와 유족들에게는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상처를 준다는 걸 충분히 아실 텐데 정말 답답함이 그지 없고요. 좀 정말 이제 좀 분노 이런 것도 좀 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기대를 전혀 안 합니다. 특히 이 새누리당 정권은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걸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병원 가야 돼요. 정치판에 나와가지고 권력 달라고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병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빨리 끝나야 이게 대한민국의 한날에 서광이 비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군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아.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라고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패러디했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참모 책임인 것 같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참모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내 밑에 있는 참모는 그런 자리였다. 책 제목은 너희들 운명이다. 예. 이런 인간들한테 뭘 기대를 하지 마세요. 뭐 앞으로 잘하라. 무슨 소통을 하라. 그리고 앞으로 재난안전대책 제대로 세우라. 아니, 본인들이 그런 거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흉내는 내겠지, 신용은 내겠지, 뭐 개각 이런 거 하겠지. 그렇죠. 그런다고 근원적으로 바뀔 거야? 안 바뀌어요. 네. 기대하지 말아야 돼. 전 그렇다고 봅니다. 이 언론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실상이 그런데 어떡하냐 이거야.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 아닌가? 난 그렇죠. 그렇게 반박하고 싶어요. 네. 예. 사실 제가 이번 그 신문 미디어오늘 주간 신문을 제작하면서 예. 제가 어지간한 항의 전화 이런 거는 다 들어줍니다. 예. 근데 처음으로 제가 예. 처음은 아니겠죠. 예. 저한테 뭐 먼저 욕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예. 제가 뭐 언성을 높인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러진 않는데 그럴 분이 아니죠. 우리 네. 민동기 국장님. 근데 제가 언성을 좀 높였거든요. 전화로 불쇼를 보여줬구나. 네. 예. 이 KBS 흔히 말하는 사측 관계자와도 예. 항의 전화가 됐든 어떤 기사에 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든 예.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도무지 화가 나서 이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혹시 그 지난주에 예. KBS가 네. 자막으로 시신이 뒤엉킨 채 발견됐다는 오보 예. 이것과 연관된 겁니까? 연관됐죠. 그래요? 그거는 결국 사과했나요? KBS가 KBS는 사과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뭐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한 거지 사과를 한 것인가 아닌가 같기도 뭐 이거예요?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자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KBS 그 사측 관계자랑 통화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과라고 하는 게 잘못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했으니까 예. 죄송하다,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한번 용서해 주기 바란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온당한 사과고요. 네. 뭐 조직, 사회, 예. 국가 대 국가로서도 온당한 사과죠. 예. 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가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까?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사과를 안 하잖아요, 지금. 예. 말 빙빙 돌리고. 예.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 그렇게 자막 오보를 분명히 냈지 않았습니까? 예. 4월 18일 오후 4시가 좀 넘었던 그런 시각에 예. 긴급 속보 형태의 자막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렇죠. 구조당국이 세월호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소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그날 방송에서 바로 그 속보 자막이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KBS가 바로 정정된 내용을 보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막도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나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지에서 브리핑을 할 때 다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시신이 뒤엉켜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확인 안 됐다고 바로 정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KBS가 국가재난 주간 방송사입니다. 그 정도 오보를 냈으면은 책임자가 당연히 MBN처럼 나와서 예.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예. 아니면 최소한 보도국장이 나와가지고 보도국장이 사과했죠. 나와서 사과를 하든가 예. 사장 명의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계속 뭉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걸 했느냐? 예. 미디어 인사이드라고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말에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예. 잠깐
예. 그 논란을 빚은 방송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예. 언론의 오보 문제를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아, 자기들이 오보했다 이렇게 인정한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 그게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예. KBS가 몇 월 며칠 이렇게 자막 방송을 내보냈는데 예. 명백하게 오보다. 그래서 음. KBS의 오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혼선을 끼친 데 대해서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맞죠. 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예. 근데 KBS라는 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았고요. 이게 KBS 오보고 그래서 그런 오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큰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 그 부분을 언급을 했다 이 정도였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통화를 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 그때 제가 화를 낸 그런 부분도 미디어 인사이드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사측 관계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 예. 그러니까 오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미디어 오늘이 예. 한마디로 조졌습니다. 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지겠다 그랬잖아요. 공약하셨어, 공약. 네. 조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측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예. 미디어 인사이드에서 예.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는 안 했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했으니까 예. 이 정도면 사과한 거 아니냐? 아니 미디어 인사이드에서 예. 뭐 오보 인정 예. 뭐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못하겠다 그랬죠. 예. 아니 오보라고 인정을 했으면 예. 그 오보가 오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사과를 하시면 되죠.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고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하고 제가 약간 소리를 질렀죠. 그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래 놓고서는 4월 23일 예. KBS가 미디어 오늘 보도를 100% 겨냥한 해명 자료를 내놓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뭐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부 언론이 미디어 오늘이에요. 예. 근데 뭐라고 했느냐? 예. KBS는 논란을 빚은 방송 부분에 대해서 예. 당일 방송과 미디어 인사이드에서 바로 잡고 23일 오후 5시 특보에서 앵커 멘트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예. 이런 부분을 덧붙이더군요. 예. 밤을 지새우고 뛰어다닌 KBS 기자들의 열정과 투혼을 부정하지는 말아달라. 이거 뭔 개소리야, 그게. 이런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니, 그 보도로 인해 그 우리 실종자 가족들, 그야말로, 천하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그 오보로 인해서. 그 오보는요. KBS 기자의 투혼을 잊지 말아달라? 이 뭔 개소리야, 이게. 그게,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오보는 4월 18일 오후 4시 좀 넘어서 나갔거든요. 예. 그 당시 시각은 그 실종자 가족들이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아직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각까지도 행여 그럼요.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있어요. 근데 그 시각 4월 18일 오후 4시가 넘어간 그 시각에 국가재난방송 주관사인 KBS가 쉬신 다수 뒤엉켜라는 자막 보도를 내보냈을 때 그 보도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미치는 상처와 아픔 이런 거 왜 사과 안 하냐고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가 미디어 오늘이 해서 계속 때리니까 그 오보를 낸 지 닷새 만에 이런 해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을 지새우고 뛰어다닌 KBS 기자들의 열정과 참 재워. 잠 재우시고 실종자 가족들한테 상처 입힌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고. 투혼을 안 살라도 되니까 제대로 된 보도하고 아니 그게 오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멘트입니까? 뭔 그런 개소리를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소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야? 아니 솔직하지 못하다 KBS는 정말. 아니 오보를 냈으면 오보를 낸 거지. 이거 정확하게 본인들이 오보 인정하고 사과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감 표명이 무슨 오보 인정이에요. 유감 표명일 뿐이지. 저는 진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봐봐. 내가 얘기하잖아요.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이 점으로 봐야 돼. 그럼 이 친구들은 병원 가야지 방송하면 안 돼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언론사가 오보를 냈으면 책임 있게 사과하고요.
그에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글쎄 말이야. 근데 뭘 그렇게 주저리 해명하고 이게 뭡니까? KBS라면 공영방송사라면 그리고 국가재난방송사라면 주간방송사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MBN도 보도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사과를 한 마당에 예. KBS 아직 유감 표면 정도 해놓고서는 완전히 종박 방송이 돼놓고 말이죠. 그래놓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자존심이 그렇게 남아 있는 건가요? 알량한 자존심. 제가 그 사측 관계자에게 언성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진짜 사과를 드립니다만 저한테 요구하신 그런 제목 수정이라든가 혹은 아니 니네 신문이냐? 미디어 오늘이?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요구도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정말 아니었고요. 그리고 과연 KBS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한 보도에 있어가지고 KBS가 과연 이렇게 공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물어보십시오. 진도 팽목항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실종자 가족들 물어보십시오. 과연 KBS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실 재난방송 주요 국가 대사가 있을 때 항상 KBS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왜냐하면 KBS가 권위가 있거든요. 또 가장 많은 그 장비와 또 국가 기관 방송이라는 그런 어디서 그런 그 역할과 지위를 부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현장 접근도 제일 빠르고 그렇죠. 또 간결하고 말이죠. 그 절차가 그런 KBS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선택해서 보지만 네. 이번에 시청률 떨어졌다면서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KBS는 예. 재난보도 방송이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쭉 장시간 동안 예. 이런 걸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9시 뉴스 시청률도 편성 쪽에 밀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예. 딱 그 9시 뉴스 메인 뉴스 시청률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좀 KBS를 아픈데 찔렀어.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아픈데 찔렀어. 제가 보니까 예. 과연 그런지 예. 과연 시청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거는 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진짜. 대신에 JTBC 뉴스가 크게 뛰었다는. 굉장히 뛰었죠. 예. 그 봐봐. 이제 국민들도 안다니까. 아는 거죠. 알아요. 네. 그리고 종박방송 이제 속살이 다 드러났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 보위 방송 이 언론계의 정권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니야. 그렇죠. KBS가 네. MBC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야, 나 SBS 그렇게 사장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게 쉽게 회절되는 걸 보면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저는 진짜 예. SBS는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KBS, MBC랑 거의 차별화가 안 되다가 예. 중간쯤부터 예. 정부를 약간 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 JTBC 보세요. JTBC. JTBC가 정말 KBS 지상파 3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투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앞으로 SBS 기자들이 우리는 KBS, MBC에 비해서는 좀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이제. 아니, 예전에 언제입니까? 2008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죠. 공영방송보다 민영방송이 정부가 조종하기 더 쉽다. 그렇죠. 예. 그런 말에서 당시 SBS 노조가 발끈하기도 했는데 네. 바로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 하나 바꾸고 권력에서 찡그렸는 표정 한번 싹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권력에서 KBS, MBC 워낙 여기는 이 좌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죠. 거의 때려잡는 수준으로 간섭을 했는데 SBS는 뭐 그냥 눈짓 하나만 주면은 바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거기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 와중에 SBS 내에 양식 있는 기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게 보도로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SBS가 뭐 나름도 괜찮은 언론으로 그렇죠. 비춰졌는데 네. 이 사장 하나 바뀌니까 바로 원상 복귀됐단 말이죠. 네.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남들은 이제 비가 오면은 비가 올 때 이제 우산을 펴잖아요. 네. SBS는 그 날씨 예보, 기상 예보에서 곧 비가 옵니다라는 예보가 나오면 그때부터 우산을 편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뭐 사실 지금 JTBC 참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히 그렇죠. 뭐 그게 뭐 이념적이거나 아니 편파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뭐 그런 뉴스가 더 정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뉴스조차도 허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누구야 이종인 그렇습니다. 예. 잠수사를 인터뷰한 JTBC에 대해서 중징계 칼을 뽑았다고 하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칼을 뽑도록 그 선두에 선 예. 그 심의위원이 한 명 계신데 권역부. 지금 부위원장이거든요. 야, 이게 KBS 출신입니다. KBS. 이 아는 놈들이 더 한다고. 예. 권역뿐만 아니라 그 SBS 출신의 엄광석 이 두 예. 사람이 거의 그 트리오가 아니라 듀오 아닙니까? 듀오. 그러니까 저는 예. 거기서 좀 자괴감을 좀 느끼는데 예. 그런 어떤 통제, 음. 말도 안 되는 심의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음. 다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 음. 이게 뭐 하시는 것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것들입니까? 요건 편집해 주세요. 뭘 편집해? 어? 아주 옳은 말씀했구만.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예. 좀 아닙니다. 예. 이게 정말 김영민 PD도 얘기했지만 잘 아는 사람이 더해요, 진짜 잘 아는 사람. 아는 놈들이 더 그래요. 네. 정말 이건 할 말이 없고요, 진짜. 예. 더더군다나 저는 음.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죠. 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예. 한번 도와주소. 네. 뭘 도와줘? 한번 도와주소. 아니 뭐 저기 장난해요 지금? 돈 빌리는 거야? 아니 무슨 도와달라. 아니 돈 빌려달라면 차라리 공감이라도 되지. 아니 청취자분들 보도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1일 오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한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정부 비판 보도를 좀 자제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죠. 예. 네? 지금 안전한 대한민국이 박근혜 정부의 모토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안전은 개뿔 안전입니까 지금? 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워낙에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다 보니 예.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서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 아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로 보냈습니다. 문자로. 예.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지금은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시려면 구조작업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아니 우리 박근혜 정권 사람들이 뭔 사투를 벌였어요? 사투를 벌인 게 뭐가 있어? 좀 내려와서 사투 벌이고 계신 분 있죠. 아니 사투를 벌인 곳이 있긴 있지. 이게 저 민간 잠수사들 구조 돕겠다 이러고 내려온 분들하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 지금. 아니 또 사투 벌이고 계신 분 있어요. 예. 해양경찰청장하고 예.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 분노하는 그런 실종자 가족분들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예. 그분들하고 사투를 벌이고 사투를 벌이고 있죠. 근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막 끌려 나오고 뭐 이런 소식이 막 있더라고요. 왜 그분들하고 사투를 벌여? 그런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사투 벌여서 뭐 하시게요? 예? 제대로 사투를 벌여야 될 곳에서는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저 이정현 홍보수석이 예전에 제가 애비나 딸이나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일개 나부랭이의 발언을 두고 논평까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이 자리에서. 인간의 도리 너나 해. 너나 해. 제발 좀. 아니 갇혀 있는 사람들 제발 좀 빨리 구조시키고 시신 수습 방해하지 말고. 아니 시신을 수습했는데 이제는 뭐 달라졌다고 합디다마는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았대요. 바로. 예. 이게 진짜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겁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각하에게 정치적 위기가 닥쳤다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그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매를 맞을 땐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지금 정권이 한 짓이 무엇인데 매 맞기 싫어가지고. 아니 뭐 기왕에 또 언론들 그렇게 장악해 왔으면서 뭐가 또 아쉬워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셔? 어? 왜냐하면 그 KBS가 처음에는 오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를 하지 않다가 예. 워낙 현지 여론이 악화되고 음. 취재도 하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저녁인가? 음. 제가 한번 뉴스를 보는데 예. 두루뭉실한 리포트긴 하지만 예. 언론 보도라든가 언론이 왜 정부와 언론이 왜 현지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지 예. 이런 리포트를 했어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KBS가 근데 이 그때 완전 유체 이탈이구만.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예. 정말 최고로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음. 지금 청와대가 저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정부라든가 청와대가 컨트롤하기에 현지에서 언론에 대한 적대감이 방어가 안 되는 거지. KBS가 왜 그런 리포트를 하겠습니까? 그런 리포트라도 하지 않으면은 현지에서 취재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 KBS가 또 전적이 있어요. 그럼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그 빈소까지 중계차를 몰고 갔는데 쫓겨났죠. 예. 그래서 황소 앞에서 방송을 그렇습니다. 하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소가 아니라. KBS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예. 2008년 촛불 집회 때도 예. KBS, 예. SBS 예. 쫓겨났죠. 예. 그때는 예. 아이러니하게도 예. MBC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 MBC는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008년 얘기고 그렇습니다. 2009년 당시만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에 검찰 불려가고 조사받고 그럴 당시에 노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언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겨레 경향도 뭐 완전 적대적이었죠. 네. 제가 그때 경남 MBC에서 이제 진행을 맡았었는데 그때 사장이 종국이 형. 종국이 종국이 형. 아니 그래도 첫날 방송할 때 노래를 불렀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우리 그러니까 김 사장님 이러면서. 그래도 종국이 형님은 그 정도의 유연성은 있었어. 그렇지. 예. 근데 하여간 그때 중계차가 갔어. 경남 MBC 중계차가 갔겠죠. 마산 네. MBC. 그렇죠. 창원 MBC로 이름 바꿨다. 또 MBC 경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네. 차를 몰고 딱 갔는데 와 그때 중계차를 몰았던 PD 이야기가 정말 농담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 봉하마을 들판 네. 거기서 농민들이 달려오는데 네. 낫을 들고 탄채로 몰려오는 거예요. 낫을 들고 다 없애버린다고 막 그러면서 이분들이 놀분에 차 가지고 이놈들 가만 안 두겠다면서 달려온 거야. 그 장면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넓은 들판에서 수많은 농민이 낫을 들고 달려오는 거야. MBC 중계차를 향해서. 저도 봉하마을 가봤는데 예.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약간 제가 지금 떠오르거든요. 예. 그 들판에서 낫을 들고 그 넓은 들판에서 정말 낫을 들고 달려오는 거야. 공포였다. 각처에서 공포. 그래서 그래서 중계차 문을 닫았는데 그때 농민들께서 봉하마을 주민들께서 중계차를 흔드는데 뭐 그냥 중계차가 좌우로 들썩들썩 하더라는 거야. 그 중계차가. 야.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놈들이 노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규정했던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 꼴을 또 당하고 있어. 안 당하는 게 이상하죠. 안 당하는 게 이상. 보도를 저렇게 하는데. 예. 응? 하여간 저희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하고요. 예. 이런 비난도 받기 싫다면 정권 내놔야지. 그렇죠. 뭐하러 정권을 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능력이 없으면 매라도 맞아야지. 그렇죠. 그러려고 권력 잡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매도 안 맞겠다. 이거 깡패야? 깡패가 아니라 정말 그거는 그냥 놀보 심보죠. 놀보 네. 심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역할을 대리해달라고 유능한 지도자에게 표를 줘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 양반한테 표를 주진 않았지만 네. 하여간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면은 능력껏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못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라도 맞아야지. 맞아요. 매도 안 맞겠다는 거 아니야. 네. 봐달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권력자의 도리도 못하는 이런 자들.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빨리 하야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야지. 어떤 분은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재난 관련해서 취재를 쭉 몇 번 하신 그런 기자분인데 예. 수차례 자기가 대형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취재를 하면서 예. 정부의 어떤 대책본부라든가 이런 것도 취재를 해봤는데 음. 박근혜 정부의 이 재난 대응처럼 이렇게 무능하게 대응하는 그런 정부는 처음 본다. 예. 그러니까 그 기자가 본 이 정부의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게 최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건 뭐 단순히 전문가라든가 기자의 눈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김용민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찌 대형 사건을 한두 번 경험을 합니까? 쭉 보잖아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도 제 기억으로도 예. 뭐 매스컴으로 접하든 뭐 취재를 통해서 접하든 간에 이렇게 무능하게 대응을 한 거는 진짜 처음 같아요. 처음. 그 천대미문의 정권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YS 때 네. 어마어마한 그 재난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그냥 대형 재난에 백화점, 선두를 달렸죠. 예. 전시장, 박물관이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구포 열차 전복 사고. 그러니까 달리던 열차가 집안이 꺼져가지고 푹 가라앉은 거야. 사고가 났죠. 어마어마한 분들이 돌아가셨죠. 아시아나 항공기는 이 해남 상공에서 그렇죠. 산 들이받아가지고 네. 거기 타셨던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네. 뭐 그것뿐이었습니까? 그건 거의 신호탄이었죠. 그렇죠. 그 이듬해 또 뭐 온갖 형태의 그 우암상가 붕괴 청주에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성수대교 성수대교 붕괴, 네. 성수대교 붕괴에다가 충주 화재 사건, 아유. 위도 맞습니다. 위도. 침몰 사건, 위도. 네.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예.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 폭발 사고, 아현 가스 폭발 맞습니다. 사고,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게 왜 한꺼번에 그 무슨 저기 타임캡슐처럼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한 정권에서 몰아서 터졌느냐. 참 놀랍게도 말이죠. YS 정권 들어서자마자 또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계속 그 사고의 연발이었어요. YS 정권의 마무리는 IMF였죠. IMF. 네. 네, 그는 또 다른 형태의 재난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IMF도 마찬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대충 허술허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 그때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박정희 때 안 지어졌다 하더라도 박정희 시대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건설, 또 토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붕괴 사고로, 폭발 사고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뒤에 정권 잡는 분들은 큰일 날 것 같다. MB 때 똑같은 박정희 마인드에 토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대강을 비롯해서. 예.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그런 우려네요. 저는
10년에서 15년 걱정하시는 그분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15년에서 20년도 걱정된다. 이명박에 이어서 걱정돼요, 진짜. 예, 박근혜 정권. 예. 뭐가 다르냐? 아니, 도리어 더 허술하고 도리어 더 무능한 이런 집단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 15년, 20년 그때도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참 씁쓸합니다. 그 배현진 얘기 좀 해봅시다. 저는 정말 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예. 이런 나름 예. 아주 그 차별화된 예. 뉴스를 제공해 주신 예. MBC의 심심한 감사를 일단 표하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물론 배현진 아나운서가 기자로 전직한 아나운서 최초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원래는 아나운서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기자로 전직한 케이스고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전직한 케이스죠. 네. 김주아 아, 아나운서도 예. 원래는 아나운서였는데 아직도 아나운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기자로 예. 전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도리어 원래 기자였고 계속 기자인데 이 양반이 과거에는 아나운서를 했을 것이다. 아니 계속 아나운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엄기영, 정성영 이런 분들. 그렇죠. 이분들 기자로 입사해서 기자로 결국 MBC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운서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앵커를 했기 때문에. 앵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기자분들이고요. 예. 아니 저는 뭐 배현진 아나운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뭐 기자로 한 거 충분히 뭐 존중하고 참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약간 좀 미묘한 그런 내부에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뭐 한번 아나운서 조합원들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를 하고 또 MBC 노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배현진 씨, 최대현 씨 이런 사람들이 탈퇴를 한 거 아니에요, 노조를.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배신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눈총을 받다 보니까 사측에서 이 두 사람이 따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뭐 그런 설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금 아나운서 내부에서 예. 이건 뭐 MBC 내부 관계자가 뭐 미디어를 우리 기자한테 해준 얘기긴 한데 예. 조금 그런 불편한 어떤 그런 기류가 예. 분명히 좀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 이 배현진 아나운서가 예. 기자로 어떤 전직을 하게 결심하게 만든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MBC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 기자 공모가 사내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일단 된 거예요. 뭐 특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MBC 기자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철 체제에 동조했던 그런 인물들은 회사가 어떻게든 지금 챙겨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금 김용민 PD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예. 김재철 체제에 저항했던 기자 PD 분들은 아직도 해직된 기자도 있고요. 아직도 저 한직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기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PD 수첩 전 PD인 조능희 PD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미디어오늘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인터뷰 등등의 요인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됐어요. 아직 그 결과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이런 어떤 언론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언론인에 비해서 너무 지금 승승장구하고 전직 뭐 이런 것도 쉽게 되고 이런 게 결국에는 MBC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갈등을 더 이렇게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우려가 예. 상당 부분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런 물론 이제 잘 하시겠죠.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렇게 결심을 했을 정도면. 근데 과연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실 거면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를 해. 다부진 각오로 열심히 하시되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우려가 됩니다. 난 전혀 기대를 안 합니다. 예. 내가 기대 안 하는 거야 내 자유야. 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이런 관련한 글을 썼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엄혹한 시기,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그야말로 쓰레기 하치장에, 그렇게 버려진 이런 시대에 잘 나가는 언론인들, 이런 언론인들은 후대에 별로 존경 못 받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전직하거나 말거나 놀랍지도 화나지도 않습니다. 다 해먹으세요. 공영방송 뉴스 앵커와 청와대 대변인 사이에 벽도 허물어진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얘기예요. 뭐 무슨 어떤 짓을 하건 간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지금 언론계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얼마나 가나 봅시다. 정상적인 세상이 와도 그때도 당신들의 호사로운 시대가 계속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사실 뭐 저는 그 이명박 정권 예. 그리고 박근혜 정권, 뭐 김용민 PD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갖가지 뭐 소송 전에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의 어떤 이런 불신과 예. 기자들에 대한 적대감 이런 거를 예. 뭐 조중동이라든가 KBS, MBC 기자분들은 국회를 하고 계시는데 예. 마치 뭐 미디어오늘이 신나서 자기네들을 조지는 것처럼 예.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기자고요.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는요. 미디어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희 같은 쓰레기들하고 동료 취급을 받아야 되냐? 응?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예. 신나서 조지는 거 아니고요. 이런 어떤 현지에서 진도 현지에서 그리고 고대 안산병원에서 그렇게 기자들이 쫓겨나고 멱살 잡히고 핸드폰 집어 던짐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실종자 가족들과 유족들이 기자들에 대해서 뱉어내는 여러 가지 그런 험한 말들을 미디어오늘도 좀 정제를 해서 보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 멘탈로는 예. 이제 이거를 단순히 보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 휴가를 좀 내려고 하는 거고요. 저도요. 솔직히 뭐 우리 애청자분들께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그럼요. 조합비로 또 뭐 광고비로 또 여러 가지 후원금으로 이게 일을 맡겨주셨거든요. 예. 아프다고 얘기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만 아닙니다. 예.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요즘에. 예, 인간으로서. 저 아픈 분들 생각하면요. 이런 분들의 아픔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비극이고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제대로 보도도 안 하면서 이러면서 언론이랍시고 나타나서 이 피해자분들에게 가슴에 그야말로 칼질을 하는 이런 인간들하고 공존하고 있는 현실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좋겠소 휴가 가서. 아니 뭐 진짜 죄송하고요. 저는 네. 뭐 KBS, MBC 뭐 이런 소송, 박근혜 정권 뭐 하나도 저 부담을 주지 않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이런 이 여파는 제가 좀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진짜로. 예. 예, 견디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또 보도로 잡아내보내지 못하는 여러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듣고 힘들고요. 뭐 손석희 JTBC 사장이 이 뉴스를 전하다가 이렇게 막 눈물 짓고 그러잖아요. 예. 정관용 그 선배도 그렇고 예. 아마 양식 있고 생각 있는 언론인들이 한결 같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또 기자,
PD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의 어떤 소명이거든요. 사명이고. 김영윤 PD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디어 토크의 기본 컨셉이 가볍게 웃으면서 기존 언론들을 이렇게 씹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번 주는 정말 역겹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역겨워요. 예. 예, 역겹고 게다가 더 역겨운 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마피아, 뭐 해피아라고 누가 말을 만들어내던데. 그리고 그 유병헌, 그렇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불리는 그 사람, 그리고 뭐 선장 선원들, 네. 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 이런 것들만 보도를 해요. 그러면은 박근혜의 책임은 잊혀집니다. 모 방송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부터 유병헌에 대해서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유병헌 잘못하면은 실제로 예. 방향이 많이 틀어졌어요. 그쪽으로. 예. 방송 보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유병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사법 처리하면 됩니다. 뭐 그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 그런데 진짜 책임져야 될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병든 언론들. 박근혜에 대해서 책임을 왜 지우도록 해야 하느냐. 이게 뭐 6.4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정략적으로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죠. 또다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최고 책임자에게 제대로 당신 똑바로 한 거냐라고 추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정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미온적이고 늑장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재발 방지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재발 방지. 예. 하여간 제가 이렇게 5분을 터뜨렸습니다.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예. 예.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미디어계에 좀 진전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아픈 마음 가라앉히고 저희는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민동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